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직업의 종말, 교육의 종말, 그리고 대학의 종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직업의 종말이라는 것과 교육의 종말이라는 것은 책의 이름입니다. 직업의 종말은 2015년에 나온 테일러 피어슨이 쓴 책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교육의 종말이라는 것은 2009년에 나온 앤서니 T. 크론먼이 쓴 책의 이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책들을 각자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란히 놓고서 그 내용을 연결시켜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대학의 미래 혹은 대학의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업의 종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테일러 피어슨이 쓴 이 직업의 종말이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겠죠. 직업은 왜 끝나는가? 테일러 피어슨은 직업이 끝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신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이 발달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협동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그 직원을 구할 때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꼭 미국 사람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기계가 발달하는 거죠. 이건 뭐 이해하기 쉬운데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10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요즘에는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면 일자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직업이라는 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얻게 되는 기본 자격이 필요한데 그 자격이 이제 학위죠, 학위.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해야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학위인데 그런 자격증이 학위인데 문제는 이 대학교 졸업생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비하면 옛날엔 대학교 졸업장이 귀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 베트남, 인도 이런 이런 나라들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엄청난 수의 대학교 졸업생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은 한마디로 직장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어나서 경쟁력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1948년에서 200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1948년에서 2000년까지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력이 인구보다 1.7배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빨리 늘어난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겠죠. 그런데 2000년 이후 2015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속력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력이 더 느립니다. 그래서 인구가 일자리보다 2.4배 빨리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거죠. 한국도 그렇지만 이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뭔가?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학위가 흔해지니까 이제는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쏟아져 나오고 우리가 어떤 단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경쟁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대졸생들과 다 같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직업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그걸 졸업을 하면 직업을 구하고 직업을 구하면 그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살다가 나중에 은퇴하면 이제 노후를 사는 그런 게 보통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30년 전만 해도 직업이라는 게 평생 직업이라는 그 개념이 강했거든요.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회사 다니면은 10년씩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대학 나와서 어디 직장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이제 60살 뭐 이렇게 될 때까지 수십 년간 살다가 은퇴하는 게 그런 게 정상적이고 보통의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테일러 피터슨이 말하는 것처럼 직업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벌써 우리는 그 평생 직장의 시대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됐죠. 그리고 테일러 피어슨이 말하는 것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제는 이걸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제 교육을 받고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 그게 그거 자체가 아예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 피어슨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 피어슨이 소개한 아마 이 테일러 피어슨 스스로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과거를 쭉 보면은 그 시대에 그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 경제를 하던 17세기, 18세기까지에는 땅이 무조건 최고였다는 거죠. 땅이. 이 땅을 가지면 그 땅이 소득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는 직업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땅의 시대인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구하면 그 땅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런데 이게 산업 경제 시대로 들어오니까 땅만 갖고 안 돼요.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본이죠, 자본. 돈이 돈을 버는 시대. 그런 시대가 산업 경제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20세기가 되니까 이제는 땅하고 자본으로도 충분치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그 땅하고 자본을 써서 이제 물론 언제나 땅하고 자본은 필요합니다만 지식이 있어야 땅하고 자본을 써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고 이, 이 저자가 말하는 말하자면 그 직업의 시대 직업의 시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직업 경제 시대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식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식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이라는 게 혹은 초중고등학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갈 미천을 구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러 가는 겁니다. 지식을 대학교에 가서 특히 사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지식의 시대에서 평생 지식을 팔아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지식의 시대가 끝나가는가? 이게 정보화가 심해지고 통신이 발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식이 이제는 값어치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위만 있으면 직장을 구해서 평생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식이 흔해지니까 대학 가서 한 4년 공부하고 뭐 석사, 박사까지 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그게 몇 년 지나면은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식의 시대가 끝나는 것은 이제 지식 말고 다른 것을 얻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게 뭔가? 그 다른 거라는 것은 이 창업 정신이라고 저자는 소개합니다. 이 창업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가 알고 싶으면은 사실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가서 유명한 회사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유명한 회사 뭐가 있죠? 페이스북,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여기 보면은 이 특징들이, 이 회사들은 비전가라고 할까요? 지도자가 아주 유명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비전이나 그런 걸 갖고 창업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마크 주커버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무식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거를 직접 해결하려고 뛰어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만 배워서 그 지식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고민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창업가의 기질을 보였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테일러 피어슨이 말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도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은 단순히 책이나 어디 써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기업가, 창업가의 시대가 왔으며 그런 자질을 갖출 때만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먹고 살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 직업의 종말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책인 앤서니 T. 크롬먼이 2009년에 쓴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부제는 왜 대학은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한 줄로 줄이자면 이 대학이라는 곳은 애초에 삶의 의미를 가리켜야 되는 곳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앤서니 티 크롬먼은 법과대학에서 고전 강독을 통해서 인문학을 가리키는 그런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옳은 얘기긴 한데 좀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닌가. 어차피 대학 취직하려고 가는 거 아닌가. 인문학 같은 거 배워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듣기 좋은 소리 별 쓸모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대학이 취업을 위해서 가는 곳인데 더 이상 그 졸업장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끝나고 있다. 직업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의미, 그럼 왠지 고상하고 어렵고 필요하긴 하지만 한가할 때 생각해 보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삶의 의미를 모르는데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직업의 시대가 끝나간다는데 창의력이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앤서니 T 크롬먼이 쓴 교육의 종말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학은 본래는 전인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었고 어떤 사회적인 지도층을 교육시키는 곳이었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지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지식이 점점 증가하면서 대학이 크게 개혁이 되게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세계 최초로는 독일에서 19세기 초반에 있었고 미국에서도 19세기 후반에 남북전쟁 이후에 있었는데요. 이런 대학의 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는 대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학과로 잘게 나눠지고 전공 과목으로 잘게 나눠지고 이렇게 변했죠. 이렇게 잘 변하고 난 다음에 대학은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자면 지식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이란 지식의 공장이라는 거죠. 지식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관이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기관이 대학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 과목이 점점 더 세부적으로 늘어나고요. 사람들이 점점 더 세밀한 지식을 추구하게 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훌륭한 학자가 되는가, 학자라고 여겨지는가 하면은 그런 학자들은 될 수 있는 한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이 좋은 학자예요. 일단 첫 번째, 질보다 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이든 양이든 아무튼 논문을 많이 써야 돼요. 논문을 쓴다는 거는 그런데 새로운 지식을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언뜻 들으면 야 이거 참 좋은 얘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는 게 물론 이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독창적이라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기보다는 더 전문화가 되는 겁니다. 전문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나뭇잎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은 나뭇잎에 나 있는 무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세부적이 되어 가면서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아직 논문으로 쓰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점점점 지식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좁은 어떤 전문화의 계곡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전문화가 점점점 심화된 그런 20세기를 다 거친 21세기에 이르르니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삶의 의미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반적인 문맥, 전반적인 환경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식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는 전반적인 문맥 같은 거는 알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뛰어난 전문가가 교수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뛰어난 전문가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지녔는가?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깊게 한 전공 과목으로 파고든 사람이고 그래야만 논문을 쓰고 책을 써서 좋은 학자로 인정받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더 모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학에 있고 그것을 다시 저장하고 교육시키는 기관이 대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가도 삶의 의미를 배울 수가 없어요. 교수도 모르고 학생들도 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아주 엄밀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엄밀한 지식, 엄밀한 정보. 그런데 그것이 과연 지식의 시대가 끝나가는 요즘 쓸모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들이
말하자면 쓸모없는 것만 배우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지적됐는데요. 사실은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은 이 앤서니 T. 크롬먼이 쓴 것보다 더 유명한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좀 고전으로 여겨지는 닐 포스트만이 쓴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닐 포스트만은 교과서를 없애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야말로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학생들과 선생이 이 소통을 해서 서로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빼앗고 사람들이 그냥 교과서만 본다는 거죠. 사실상 그 똑똑한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이 필요 없어요. 교과서를 혼자서 읽고 혼자서 이해하면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걸 다 아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학교에서 혹은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단순히 남들이 뭐라고 했더라라는 지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오히려 교육을 망치고 있다. 그것이 교육의 종말이다. 이렇게 닐 포스트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앤서니 T. 크롬먼의 결론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전문화를 뿌리치고 전인 교육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직업의 종말, 어떤 그 창업 정신이 필요한 시대지 지식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봐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반적인 문맥을 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능력이지 너무너무 세세한 것만 봐서 다른 걸 하나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앤서니 T. 크롬먼이 말한 왜 대학은 삶의 의미를 포기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런 건 한가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가가고 있는 혹은 지금 막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은 삶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이 쓸모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언제 그 지식을 쓸지를 모르고 또 나중에 어떤 지식이 필요하면 그 지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점점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죠.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잘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상품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식의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점점 더 의미, 전체적인 문맥, 이런 큰 스케일의 것을 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과목마다 10개, 20개로 나눠가지고 쭉 앉아서 생각하지 마. 지금 엄청난 양의 지식을 배워야 하니까 넌 생각하지 말고 다 외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이 교육을 망치는, 교육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배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교육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앤서니 T. 크롬먼이나 닐 포스트만이 하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합쳐서 한 줄로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지식인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왔고 그래서 지식인을 키우려고 해왔습니다. 그게 여태까지의 20세기의 교육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은 지식인이 아니고 창업가인데 우리는 여전히 지식인을 키우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은근히 나는 지식인이 되기 싫어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일종의 비윤리적인 말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인이라는 것에는
어떤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이라는 거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가정을 알고 하냐면, 지식 아는 것이 많으면 판단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가정은 지식이 드물었던 시대에는 옳았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판단이 옳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식이 너무 많아진 시대에는 그냥 무조건 지식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판단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말하자면 퀴즈 대회 우승자 같이 되는 거예요. 퀴즈 대회에서 우승한다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그냥 많이 아는 지식인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존재하는 교육 시스템과 그런 시대적 필요가 충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창업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기가 나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같은 걸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은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똑같은 지식을 집어넣은 지식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오히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오히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그 대학이라던가, 결국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초등, 고등학교 교육도 과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학이 가지는 권위라던가, 대학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처럼 사람은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좀 더 일찍부터 나는 뭘 하고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걸 해야겠는지를 생각하다가 그게 필요하면 찾아가는 그런 곳이 교육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그 쓸데없는 일을 사람들한테 시키고 있는 현재의 교육 그 시스템은 아주 근본부터 그 개혁되어야 우리가 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